고 김오랑 중령. 1946년 경상남도 김해군에서 태어났다. 김해 농고를 졸업하고 1965년 육군사관학교 25기로 입학, 1969년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였다. 초임지는 제2보병사단 수색대 소대장이다. 이후 맹호부대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으며 1974년 육군특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 중대장을 시작으로 육군특전사령부 작전장교, 정보장교를 역임한 후 육군대학교에 입교하여 졸업한다. 졸업 후 육군특전사령부 제5공수특전여단 중대장에 보임되었으나 1979년 육군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되었다. 12.12 군사반란 때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들어온 신군부 측 군인들에 의해 사살되었다. 1980년 2월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며 1990년 부인 백영옥 씨의 노력으로 종령으로 특진 추서되었다. 백영옥 씨는 1990년 12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와 전두환, 최세창, 박종규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1991년 6월 28일 부산 영도의 자택 3층 건물 난간에서 추락사하였다. 김오랑 중령의 군인 정신을 기리기 위해 17대 국회에서는 안영근 의원이, 18대 국회에서는 김중령의 고향 김해 지역구 김정곤 의원이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건의안을 발의하였으며 2013년 민주당 김홍철, 김해갑 의원이 다시 발의하여 동년 4월 22일 통과되었다. 이상은 고 김오랑 중령에 대한 백과사전 위키백과의 검색 내용입니다. 고 김오랑 중령 육사 25기. 그의 동기 중에는 현 국정원 남재준 원장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결국은 국정원장 남재준을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박정희 2세는 지금 국정원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거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남재준은 오늘 2분여에 걸쳐갖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유감 표명 정도? 이 정도 하고 말았다고 하죠. 자, 3급, 국정원 3급이 모든 공작을 알아서 지휘하고 윗선은 모르고 있는 정보기관이라고 한다면 정보기관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정보기관의 그런 자격으로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3급 이상이 다 알고 있고 위에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지휘한 것이라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말이죠. 아직 뭡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네.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리고 특히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여성들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많은 기회를 얻고 법관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수한 인력들이 법관으로 계속 임명이 되고 또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사관학교에도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전통적인 간호라던가 정훈 이런 병과뿐 아니라 전투 지휘관으로도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고요. 그만큼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재준 국정원장, 육사 출신의 군인 출신입니다. 별 출신이죠. 게다가 정보기관의 수장이다. 얼마나 평소에 권위를 내세우겠습니까? 그리고 조직 자체도 얼마나 수직적이겠습니까? 평소에 술 한잔 들을 때만 해도 자, 한잔 하지. 그럼 다 같이 예 형님 이런 분위기로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양반이
술잔을 비웠는데 다른 부하들이 술잔을 비우지 않는다. 상상하기 힘들죠. 폭탄주를 한번 말아서 돌린다. 그럼 다 원샷 해야 되겠죠. 각종 특혜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뭐겠습니까? 결정적일 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런 웃긴 마초 사회는 큰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가지만 수족만 잘라내죠. 이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를 진정한 마초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부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무게 있는, 그러나 속은 텅 비어있는 아주 비겁한 남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비겁하죠. 창피합니다. 같은 시기 같은 곳에서 같이 뒹굴고 땀 흘리고 동문수학했었던 고 김호랑 중령이 걸었던 길과 그 동기 남재준이 걸어서, 글쎄요, 남재준이 어떤 군대 생활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호랑 중령보다 나이는 한 2살이 많군요. 46년생인가요? 예. 몰라. 하여튼 동기지만 나이가 좀 더 많은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 군인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도 말이 안 되고, 무엇보다도 남자들이 판을 치는 이런 사회에서 남자답지도 못합니다. 주류의 길을 걸어서 주류에 소외되거나 주류의 눈밖에 나면은 바로 아웃되는 이런 무엇 같은 사회. 자, 이런 사회에서 거대 기획사의 그런 압력을 거부하고 독립의 길을 걸었다가 아주 호되게 당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있죠. JYJ. 뭐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대 기획사 SM인가요? 그게 분명히 약자였죠. 다 함께 만드는 국민 라디오. 젊은 뮤지션입니다. 임승묵의 조가, 조는 조에다가 히읗 받침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글로벌 시대에 맞게 퍼큐라고 했는데 이게 퍼큐라고 들으시면 안 되고요. 법규입니다. 예, 법규. 법규를 법규라고 한 건데 퍼큐로 들린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런 노래가 공중파에서 방송될 수는 없죠. 그죠? 네. 임승묵, BBK 설립하고 시작했던.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은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는 자신들의 영업장에서, 그러니까 식당이 됐던 아니면은 어떤 사무실이 됐던 또는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 또는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희 조합원이 이 방송을 틀고 있기 때문에 들으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이제 불쾌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묘사하느냐, 이거 종북 아니냐, 빨갱이 아니냐, 사회 불만 세력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그 감정의 고를, 감정적인 걸 걷어내고 가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냉철하게 바라보면은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윤창중이 미국 가서 했던 일도 이게 나온 거고 말이죠. BBK 설립하고 4대강 가지고 국토를 유린하고 이런 게 다 맞는 얘기잖아요. 예, 재치 있게 기타 2대로만 지읒, 조의 히읗 받침, 까, 임승묵이었습니다. 파트러슈님, 노래 듣다 급 이어폰으로. 그렇죠? 예, 이럴 때는 미리 좀 예고를 할 걸 그랬나요? 아, 이 가사가 좀 과격할 수 있으니까 사무실에서 듣는 분들은 이어폰으로 들으시거나 또는 공중장소에 계신 분은 잠깐 무음으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19금, 12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5금. 이게 가끔, 의미가 그거잖아요.
애들끼리는 이거 보지 말게 하라. 대신 부모가 시청 지도를 하면 된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어렸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 주말의 명화라던가 명화 극장 이런 거 할 때 퀴즈신 같은 거, 네? 그런 거 나오면 괜히 민망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주고 그래서 덜 민망했었습니다만 뭐 그런 거 말이죠. 아까 얘기를 좀만 더 하자고 한다면요. 군대 다녀와서 사람 됐다라는 것은 옛말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농경사회이자 그리고 제대로 배울 일이 없었던 그런 곳에서 그리고 지금처럼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국의 사람들이 산재해 있을 때 쉽게 하면 이거죠. 깡촌에서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거나 난 놓고 기역자만 조금 아는 상태에서 징집이 됩니다. 거기서 절도를 배웁니다. 훔치는 거 말고요. 규율, 절도, 시간관념 이러한 걸 배우고요. 협동정신을 배울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운이 좋으면 기술을 배울 수도 있죠. 운전면허가 귀했던 시절에 운전면허를 따거나 또는 기계를 다루는 법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공병으로 가면은 여러 건설 현장에서 토목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배우기도 합니다. 행정반에 가면은 그 당시 첨단 행정이었던 미군의 그런 군사 행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우리나라 민간이 매우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이러저런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밥 세 끼를 먹을 수 있었죠. 물론 좀 배고프긴 합니다만. 그리고 제대를 했을 때 그걸 용케 써먹을 수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어리부리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어리부리하면서 그냥 세월을 보내다가 군대 갔다 와서 뭔가 좀 빠릿해 보이고 또 뭔가 좀 이러저런 걸 할 줄 아니까 사람 됐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군대가 전반적으로 뒤떨어져 있죠. 의식 수준이나 등등등. 그래서 변화하는 사회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 이러저러하게 군대도 변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군대 다녀왔고 책임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병으로 특히 군대를 갔다 오면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법보다는 변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왜? 자기 잘못이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 자기도 묵사발나고 동기들도 연대 책임을 져갖고 같이 묵사발납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은 책임을 미루는 것이 좋죠. 내 책임이 아니고 어쩔 수 없었다라던가 아니면은 밑에 책임을 대는 거죠. 고참 책임을 대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경을 치니까. 쫄다고 책임을 지기도 하죠. 그리고 앞에 나섰다가 개피 본다는 것, 이거를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빠진 모습 보이면은 또 혼나니까 중간 정도 합니다. 적당히 열심히. 잘하는 모습 보이면은 맨날 불려가거든요. 맨날 불려갑니다. 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훈련소에서 제 동기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한의대 출신이 있었어요. 이분이 입대할 때 침을 한 통 들고 입대를 합니다. 이 양반 훈련 내내 훈련은 훈련대로 받고 그리고 휴식 시간에 불려가고 내무반장, 소대장, 조교들 침 갖고 치료하고 안마하고 그걸 다 했어요. 좀 안 됐더라고요. 물론 운 좋게 목공일을 할 줄 알았었던 제 동기 하나는 나중에 훈련도 제대로 거의 받지 않고 그런 목공일하고 그랬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죠. 목공일을 하면서 자기 전공을 살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기본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대가 갖고 크게 깨지죠. 나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만 맞아요. 정말 사나이의 담을 배우는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사나이답게 소리 지르고 사나이답게 무슨 절도 맞춰갖고는 그런 거 할 줄은 압니다만 그건 어쩌면 표면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변명하고 꼬리 자르기 하고 적당히 하는 이런 거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올려주신 분 중에서 말이죠. 보자. 나 수방사 소대장 때 사령관님이셨는데 그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쪽팔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수방사 소대장이면은 캡틴님, 그러면 ROTC 또는 그 육사 출신이실 텐데 수방사 소대장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방사 사령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때 별 2개쯤 됐나요? 그러면 수도방인 사령 뭐였으면은 별 2개 아니면 별 3개였겠군요. 그때 굉장히 멋있었겠죠. 맞습니다. 군대의 그 요직, 그 중에서도 전투 지휘관으로서의 요직, 일사단장, 또 뭐 명호부대라던가 수방사라던가 수기사라던가 이런 뭐 특전단 사령관이라던가 여기 사령관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뛰어나야 되고 또 줄도 잘 잡아야죠.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줄만 잘 선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에 합당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심지어 육군 대장, 일군 사령관, 특히 이런 정도라 그러면 보통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전역을 하고 육군 참모총장, 그러니까 전역을 해서 국방부 장관하고 국정원장이 되고 그러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국정원장이 돼서 이런 책임지지 않는 모습, 물론 정권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나라가 아닌 자기가 섬기는 정권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온갖 불법 탈법을 저지르고서 문제가 됐을 때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고 부하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르죠 뭐. 부하 옷 벗게 하고서는 몰래 뒷돈을 대갖고 뭐 보살펴 준다던가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자기 부하의 명예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장해 주질 않는 겁니다. 공무원들, 군인들, 이분들은 사실 명예가 아니면은 명예로 살아간다고 해도 어떨 때는 과언이 아닙니다. 청렴하다고 했을 때 그 직위를 이용해서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돈을 벌고 권력을 휘두르고 이런 일부의 그런 탐관 오류들 뺀다면은 명예로 사는 것이죠. 왜? 직급에 비해서 월급이 별로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라가 발전하고 또 국민들의 생활에 기여한다는 그러한 긍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정보기관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다룬 정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밀리지 않는다는 그런. 하지만 내가 다룬 정보를 가지고 내가 충성을 바치는 그런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 외에 정의라든가 법체계라든가 국정원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둘째나 셋째 문제다. 이랬을 때는 옳지 않은 것이죠. 명예라는 것이 헌신장처럼 버려지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3급입니까? 그리고 또 지금 사표 수리된 그런 분들의 명예는 끝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챙겨주겠죠. 안 챙겨주고 헌신작전을 만약에 진짜 버린다 그러면 이분들이 앙심을 품고 뭔 짓을 할지 모르죠.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 캡틴님께서 수방사 소대장이셨을 때 그때 기억을 해보십시오. 저도 초급 장교들의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부임했을 때 그 약간은 어리부리하지만 그래도 사명감에 불타는 그런 눈빛,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임무들 열심히 수행하고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정말 형 같은 느낌을 주는 믿음직한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다소 어설프긴 했습니다만 그게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정도 지나면은 완숙해지긴 했는데 뭔가 좀 때가 묻어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아쉽기도 했었죠. 그러나 우리나라 군대는 말이죠. 육군의 경우를 본다면은 그렇게 때가 묻어가지만 그래도 잠깐 임기, 그러니까 2, 3년 정도의 보장된 임기를 끝나고 옷을 벗는 단기 그런 장교들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사병들도 있습니다만, 중추는
부사관들이죠.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으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고 기술을 갖고 있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예. 그런 분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큽니다. 직업인으로서의 그런 군인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공무원이 아니라 그래요. 직업인으로서의 공무원이지만 긍지를 갖고 있는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의 자존심을 뭉개는 그런 짓거리들을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들에게 그러면은 이분들을 보고서 정말 물론 100% 순수한 그러한 마음이란 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위상에 걸맞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부하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리 규탄을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소위 찌라시라고 하는 언론에서도 남재준에 대해서 지금 퇴임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꽃다지의 민들레처럼 이 노래는 정말 1992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많이들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3당 합당으로 여당의 품에 안긴 그런 김영삼. 온갖 난관이 있었습니다만 특유의 돌파력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범민주 단일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를 눌렀죠. 네, 그 다음날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한겨레 신문 박재동 화백의 만평은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가는 시민들, 그러나 가슴에 뻥 구멍이 뚫려 있는 시민들, 이런 모습이 만평으로 실렸었습니다. 그때 민들레꽃처럼 살아야 한다. 내 가슴에 새긴 불타는 두혼, 이렇게 시작하는 민들레처럼 많이들 불렀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였고 꽃다지에 그 당시 꽃다지를 이끌고 계셨던 조남혁, 본명 조남혁, 예명 조민하의 곡이었죠. 그때쯤에 이 노래뿐 아니라 꽃다지는 바위처럼이란 곡을 발표하기도 했었고 또는 전화카드 한 장이라는 곡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또 결의를 북돋아 주기도 했습니다. 바위처럼은 나중에 어떤 민중가요의 틀을 넘어서 학교 운동회에서 응원가로 쓰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그랬었습니다. 날토님 민들레처럼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미친 기타님 가슴 울리는 가사네요. 그죠? 네. 남영동님 인간다운 양심 세력이 도태되는 군조직이 된 책임의 원조는 박정희와 전두환이고 군대도 기피한 어줍잖은 이명박이고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2세는 아비를 쫓아서 하느라고 망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리기사님 미친 기타님 신청곡은 접수했습니다. 네. 미친 기타님 역시 분위기 안 맞는 신청곡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락곡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1시는 보통 점심시간을 마치거나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뭔가 좀 활기찬 음악 저도 선곡 가능하면 하고 싶습니다만 어쩌다 보면 이게 놓칠 수도 있는 거죠. 분위기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여름애님 일종의 학교 일진 같은 거죠. 그들의 우리는 지들끼리의 집단만을 위한 거지 전체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진은 뭡니까? 평소에 가장 정의로운 척하고 가장 이런 척합니다만 결국은 삥 뜯는 조직인 것이죠. 결국은 본질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장군의 아들 같은 영화를 통해서 좀 미화되긴 했습니다. 미화됐었죠. 90년, 91년 요럴 때 장군의 아들 나왔을 때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 각본 작업에 참여했습니다만 그 불의한 시대에 정말 사나이라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장군의 아들을 이렇게 기획을 한 거였는데 원작은 이제 그 백파 홍성유의 그런 소설이었었죠. 거기 일말에 순정 같은 게 있기도 하겠죠. 일제에 맞서갖고 싸우는 그 주먹. 그러나 본질은 삥 뜯는 겁니다. 네. 깡패들의 본질은 삥을 뜯는 것이죠. 상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그런 명목으로 삥을 뜯는 겁니다. 네.
그 본질을 까먹으면 안 되죠. 그 누가 뜯느냐? 일제 주먹이 뜯느냐? 아니면 조선 주먹이 뜯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일제 시대는 조선 상권이 장악하고 있는 종로와 이 일본 상권이 장악하고 있는 충무로 쪽, 명동 쪽, 당연히 그 삥 뜯는 그런 그 한일에,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의 주먹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솔직히 나중에는 적대적인 동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 교류하고 지냈죠. 하야시는 선우 씨라는 갖고 있는 조선 사람이었다고 하죠. 휘하님, 통쾌한 노래를 반찬 삼아서 점심 먹어슈라고 하셨습니다. 조카 말씀하신 거군요. 신도리코에는 ROTC 출신이 우대된답니다. 사도요한님. 참고로 미국은 더 이상 웨스트포인트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점하지 않는다고 하죠. 군대 내. ROTC 출신들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4년 동안 군사에 대한 지식과 그런 전술을 연마한 그런 장교보다 일반 대학에서 여러 학문, 그래서 여러 경험을 접한 그러한 장교들이 훨씬 우수한 지휘 실력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육사 출신의 장교, 지금은 옷을 벗었습니다만 전투 중대장도 했었던 전투 중대장 출신의 그분이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육사로만 군대를 이끌어 나가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순혈주의는 언제나 부작용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치타 아시죠? 치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육상동물. 치타도 점점 번식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극심한 근친 교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물학적인 것도 아니라 사회에서도 지들끼리 순혈주의는 경쟁력 약화됩니다. 여러 잡다한 곳에서 모인 사람들, 그것이 그 경험들이 총화돼 갖고 승화돼서 좀 더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여름애님, 가라타니 고진이 말하죠. 학교와 군대와 공장은 같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람이니 군대를 가는 거다로 바꿉시다. 비양심들은 신의 아들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다크신사님. 날토님, 예, 다음 주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분주하시죠? 예. 꽃다지 민들레처럼 잘 들으셨고요. 예. 천세님, 라이온킹 주제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2부에는 영원한 조사관, 네. 고상만의 수사반장 시간입니다. 현대사의 이러저러한 비밀들, 또 의문사 사건들, 이런 것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조사관으로 오랫동안 일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주는, 오늘은 박근혜와 전두환과 박근혜 그 2부입니다. 이분은 목소리만 큰 게 아니라 코 푸는 소리도 대단하군요. 저렇게 큰 소리로 코를 풀면은 분명히 코에도 안 좋은데 감기 들렸나 봐요. 파트라슈님께서 바로 올려주셨군요. 3당 합당 김영삼이 당선된 날 박재동 하백의 걸작 한갈의 그림판입니다. 그래요. 이거였습니다.